망나니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막 들썩들썩하죠. 우선은 차량 포지션은 아주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높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낮은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어서 딱 탑승했을 때는 이 차 스포츠카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휠 조작 이 버튼은 수동입니다. 이 BMW M 시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카의 감성을 잘 녹여내는 그런 브랜드예요. 물론 이제 포르쉐나 페라리를 타신 분들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감성을 찾기 쉽지 않은데, 처음 이제 BMW에 입문하시고 또 이제 처음 M 시리즈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드림 오브 드림의 감성이라고 말이죠. 근데 특히나 이 스티어링 휠을 딱 만졌을 때 생각보다 투머치하게 되게 두꺼워요. 특히나 이 알칸타라 스티어링 휠에 레드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두꺼운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이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승차감? 일단 시트는 제가 박스 타잖아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박스터보다 훨씬 편하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느껴요? 이게 뭔가 딱 체형에 딱 맞춰서 잡아주는 느낌. 네. 그래서 많이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형태의 버킷 시트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허리도 좀 많이 받쳐주고 있고 이런 팔꿈치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체공학적으로 좀 많이 고려해서 약간 타고 내릴 때 불편하지만 막상 타고 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주는 게 있고요. 이 깨알 같은 M 로고들이 곳곳에 있고 CS 로고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M, CS. 그리고 이제 이 기어 노브, 이제 페달 시프트 앞에 M1, M2라고 있는데 이제 M1이 1단계 변신, 이제 M2가 2단계 변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제 이런 변속 감도도 바꿀 수 있고 서스펜션의 감도, 그리고 이제 사운드, 배기 감도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M 모드랑 이런 셋업 버튼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달리면은 승차감도 괜찮고 그렇게 막 요철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스포츠카가 맞나? 되게 편한데? 라는 생각을 주는 그 정도의 세팅값입니다, 여러분. 보조석에 탔는데 와, M4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뭔가 차가 엄청 묵직해요. 그냥 약간 느낌이, 제가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약간 뭔가 주는 안정감이 너무 안정감 있죠. 엄청 묵직하고 맞아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이거는 예전 M3 쿠페 시절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차가 굉장히 묵직하고 되게 안정감 있고, 그리고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와. 진짜 빠르다. 그냥 살짝 밟아봤는데 빠른가요? 진짜 빠른 것 같은데요? 이게 마력이 550마력인가? 맞아요. 550마력이고 이게 이제 3000cc 트윈터보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 엔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옛날부터 엄청 많이 쓰였던 엔진이고 그거를 계속 개량 완성시켜온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550마력이라서 컴피티션보다는 20마력이 높고요. 그리고 제로백도 3.4초로 한 0.1초 정도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지금 일상주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이 외부 소음 차단이 되게 잘 된다 라는 거 첫 번째 느꼈고, 그리고 좀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옛날에 이제 이런 쿠페 M3, M4 쿠페 형태의 이런 차량들이 오디오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얘는 이제 하만카돈 순정 오디오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오디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알갈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피커를 조금 더 위에 걸로 뭐 BMW나 아니면 뭐 B&O 같은 걸로 바꿔주면은 훨씬 더 풍성한 사운드도 즐길 수 있는, 음악도 꽤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다닐 때는 조용하게 다니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다 패브릭으로 마감된 일반 마감이지만 그래도 문짝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다 커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 카본 형태로 둘러싸여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차는 딱 봐도 그냥 비싼 차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대충 어느 정도 편안하다, 조용하다, 그리고 오디오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의 이런 요철에서의 충격은 오지만 그래도 스포츠카 치고는 굉장히 뭔가 이해 갈 만한 그런 승차감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M 모드를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이거 M 모드 버튼을 눌러 볼게요. 아, 지금 노멀 모드였어요? 노멀 모드 로드였고 M 모드 버튼을 누르면 잠시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스포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터치식으로? 네, 맞아요. 터치식으로도 할 수 있고 요걸로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서스펜션 스포츠 1단계 그쪽 스티어링 휠은 아직 부드럽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브레이크도 아직은 컴포트 모드고, 이제 이런 엔진도 약간 스포츠 모드로 좀 바뀌었죠. 아직은 좀 가볍거든요. 1단계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배기음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배기 버튼에도 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아기자기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예전부터 쭉 전해져 오는데, 이런 게 바로 BMW M 시리즈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BMW는 뭐 M3, M4, M5, 뭐 M6 뭐 이렇게 이제 막 예전에 이제 계보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BMW를 탄지 좀 오래돼서. 그래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 모델은 역시나 이제 M3 쿠페, 즉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M4 모델이 가장 이제 M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M 모드를 켰고 이제 1단계 모드에서 주행을 한번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소리가 좀 다르죠? 네. 확실히 스포츠카를 좋아하고 공간감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좁지도 않고 엄청 넓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엄청 넓고 편안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정판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이 M3 이 녀석의 이제 할아버지 격이죠. 292 M3를 처음 탔을 때의 그 감성은 없는 것 같아요. 감성은 없는데 완성도는 훨씬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밸런스도 훨씬 좋아졌고, 그때 좀 약간 앞에만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심했던 차량이기도 한데, 뭐 지금은 앞뒤 밸런스가 너무 좋아진 것 같고, 좌우 밸런스도 너무 좋아서 롤도 거의 없고요. 운전하기 더 쉬워졌고 좀 더 안전해진 그런 차량, 그리고 트랙에서도 좀 더 빨라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실제로. 그때 M3는 뭔가 엔진 때문에 본넷이 살짝 위로 맞아요. 올라오는 느낌. 맞아요. 그때 8기통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상 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꼰대 같을 수 있지만, 이 6기통 터보 엔진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미친 감성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막 오일도 막 뿜고 여러 가지 좀 단점도, 보완해야 될 단점도 있고, 연비나 이런 것도 좀 최악이었던 그런 차량이다라는 기억이 있죠. 근데 그 8기통의 그 부드러운 그 질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BMW 특유의 그 이제 변속 타이밍을 뒤로 쭉 밀어가지고 끝까지 좀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뭐 포르쉐, 페라리 가면 당연히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은, 이 폭스바겐, 아우디, BMW, 벤츠 이 세 개의 브랜드 안에서는 그래도 이런 약간 재미적인 요소와 어떤 장난감적인 요소를 주는 거는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가볍고 경쾌하고 조금 더 운전의 즐거움을 주는 게 포인트고요. 반면에 이제 벤츠 AMG 같은 경우에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벤츠만의 이제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아우디의 RS는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아우디 RS는 되게 매력적인데 그 매력이 얼마 안 가요. 그래서 가장 조금 처음엔 제일 끌리는데 금방 질리는 게 아우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끝내주는데요? 박스터보다 빨라요? 빨라요. 확실히. 박스터 몇 마력이죠? 박스터 어쨌든 제로백 4초예요. 박스터는 제로백 4초인데 확실히 빠른 것 같아. 빠르고 묵직하고 사운드도 괜찮네, 그죠? 네, 약간 박스터는 뱀 같은 느낌이면 얘는 진짜 막 호랑이 같은 느낌이에요. 이륜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4WD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DSC 오프에서만 구성할 수 있대요. 안 되겠다. DSC 오프는 안 할래요. 네. 약간 망나니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막
들썩들썩하죠. 지금 브레이크만 밟으신 거죠? 네. 엔진 브레이크 없이.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출발은 한 박자 늦어요. 이 터보 엔진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가 잘못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쫙 치고 나가는 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한 80에서 한 150까지의 그 구간의 느낌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아무튼 뭐 차량 가격이 감독님 거의 1억 9천만 원? 이죠. 거의 약 1억 9천만 원 정도. 야, 1억 8천만 원 후반대. 네. 20대 국내 한정 생산된 지금 BMW M4 CS 차량을 간단하게 지금 제가 또 일정 보기 전에 운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재밌게 일상주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너무 많고 예쁘고 화려하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가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독님. 이게 거의 2억이란 말이에요. 사실 2억이면은 너무나 많은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벤츠도 살 수 있고요, S클래스, 그죠? 네. 물론 뭐 스포츠카는 아니지만은 박스터, 박스터. 박스터도 2억이 안 되죠. 좀 네. 박스터는 많이 안 되죠. 많이 안 되죠. 네. 박스터보다도 비싼 거고, 심지어 깡통 911 가격이랑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상위 브랜드 포르쉐를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 포지션에서 과연 이 녀석이 그 정도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리뷰할 때. 그래서 또 사 먹어 말어 그러는 거 있죠. 흑백 리뷰 보면은 구매해 말어라고 셌을 때는 전 안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차는 좋지만 가격대가 워낙 고가이고. 차는 거기다가, 좋지만 네. 저는 이 가격대면은 그냥 박스터를 사거나 돈을 좀 더 주고 911을 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브랜드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이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화려하고 재밌고 뭐 이런 요소들도 많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요소들보다 중요한 건 전 기본적인 어떤 감성과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BMW가 주는 이런 애매 감성은 1억 초반대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가격만 봤을 때는. 근데 뭐 내가 차가 여러 대 있고 뭐 포르쉐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근데 나 BMW도 좋아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 차가 너무나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BMW도 그냥 20대 한정으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사먹어 말어 했을 때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M4 CS 간단 리뷰였고요. 이제 이런 M4나 이런 BMW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노가다였습니다.